이건 발표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삼성이 크게 한 방 던졌습니다. 2나노짜리 칩, 세계 최초입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이 나노세 구조 칩이 뭐길래 세계가 긴장하는 걸까요? 둘째, 엑시노스가 퀄컴을 진짜 이긴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이게 당신 국민연금, 당신 자녀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칩 이름, 공정 숫자 다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비유와 숫자로만 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가 처음 발명됐습니다. 그때부터 7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칩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걸 그냥 옛날 방식 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옛날 방식은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위에서 한 방향으로만 덮는 구조입니다. 칩 대문이 한쪽에만 달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칩 안에 들어가는 전선 두께가 있는데요. 머리카락 수천 가닥을 하나로 합쳐놓은 굵기입니다. 2나노, 3나노로 내려갈수록 그게 더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새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집 전선에서 전기가 새면 누전이 생기듯이요. 칩에서 전기가 새면 스마트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완전히 다른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름은 GAA, 오늘은 그냥 새 구조 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옛날 방식은 문이 한쪽에만 달렸다면 새 구조 칩은 문이 사방을 다 감쌉니다. 전기가 새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구조죠. 발열이 줄고 배터리가 오래가고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삼성이 3나노에서 새 구조 칩 양산,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2나노에서도 새 구조 칩 양산, 또 세계 최초입니다. 대만 TSMC는 2025년 4분기에 2나노에서 처음으로 새 구조를 썼습니다. 삼성이 3나노 때부터 먼저 경험을 쌓아온 겁니다. 미국 인텔은 2027년이 목표고 중국 SMIC는 미국 장비 제재 때문에 새 구조 칩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삼성 대 TSMC 구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먼저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칩 100개 만들면 몇 개가 멀쩡하냐, 그 비율입니다. 이게 낮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이 안 씁니다. 삼성이 2022년에 3나노 새 구조 칩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초기 수율이 너무 낮아서 퀄컴, 엔비디아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삼성 파운드리가 수년간 고생한 이유입니다. 2나노에서는 다릅니다. 올해 1월 기준 2나노 개성 공정 수율이 70%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퀄컴 CEO가 직접 삼성 2나노와 가장 먼저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5년 만의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건 2026년 내내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전기 안 새는 새 구조 칩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전에 적용했다. 이 한 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갤럭시가 실제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갤럭시 S26 2026년 2월 25일 미국에서 공개됩니다. 국내 출시는 3월 11일이고요. 바로 다음 달 이야기입니다. 이번 S26에 탑재된 칩이 엑시노스 2600입니다. 한국과 유럽 기본 플러스 모델에 들어가고 미국, 일본, 중국에는 퀄컴 칩이 들어갑니다. 울트라 모델은 전 지역 퀄컴이고요. 그런데요, 이번 엑시노스 탑재는 단순한 지역 차별이 아닙니다. 삼성의 명예회복 무대입니다. 2020년 엑시노스 990이 발열로 크게 욕을 먹었습니다. 2022년엔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간 S22가 또 발열 문제를 겪었고 결국 삼성이 그 다음 세대 양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 S25까지 퀄컴만 썼죠. 근데 이번에 다시 꺼낸 겁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처음으로 칩에 방열 기술을 직접 심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리로 만든 작은 방열판을 칩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냄비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증기를 빼듯이요. 칩 내부열을 빠르게 밖으로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삼성 발표 기준으로 열 저항이 최대 16% 감소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3월 출시 이후 실사용 후기입니다.
발열 문제는 삼성이 직접 증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핵심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 연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AI가 배경을 지우는 속도, 메시지를 치면 AI가 맞춤법을 고쳐주는 속도, 화상통화에서 배경이 자동으로 흐려지는 속도, 이게 전부 2배 빨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부 비교만 한 게 아닙니다. AI 칩 성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엑시노스 2600이 퀄컴 스냅드래곤을 이겼습니다. 6개 항목 중 3개에서요. 퀄컴이 앞선 항목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실상 동급. AI 쪽에서 엑시노스가 약간 우위인 구도입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 그래픽 칩을 넣었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에서 퀄컴보다 약 10% 앞선 점수가 나왔는데요. 10%면 게임 프레임이 더 부드럽고 영상 편집이 덜 끊기는 수준입니다. 카메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이 지원하는 최대 카메라 해상도, 아이폰 프로 카메라의 6에서 7배 수준입니다. 갤럭시 S 2006에 최대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고요.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면 AI가 노이즈를 줄여줍니다. 전문 영상 포맷으로 촬영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삼성이 퀄컴 칩 사는데 작년 3분기까지만 계산해도 10조 9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거든요. 자기 칩을 쓰면 이 돈이 내부 거래로 바뀝니다. 퀄컴에 주는 마진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삼성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S27에서는 엑시노스 비중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S26의 25%에서 2배 늘어나는 거죠. 당신이 낸 국민연금, 지금 삼성전자 주식 7.75%를 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확인된 숫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당신 연금도 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반등 국면에서 국민연금 평가액이 3개월 새 7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거고요.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하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갤럭시 S26 판매가 늘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고 당신 연금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더 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이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입니다. 지금 이 시장 TSMC가 71%를 먹고 있습니다. 삼성은 6.8%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일이었습니다. 삼성이 3나노 세구조 칩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도 수율 문제 하나로 고객을 다 잃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나노 수율이 올라오면서 퀄컴이 돌아오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목표는 2027년까지 점유율 20%입니다. 6.8%에서 20%면 지금의 3배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택, 화성, 용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이 지금 약 7만 9천 명입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당신 자녀, 손주가 취업할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잘 되면 내 연금이 불어나고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내 아이 일자리가 생긴다. 이 두 줄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트랜지스터 하나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엔 반도체를 수입했고요.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로 첫 발을 뗐습니다. 2000년대 D램 세계 1위, 2010년대 V낸드 세계 1위, 2020년대 HBM 세계 1위, 그리고 2026년 세계 최초 2나노 세구조 칩 양산. 이건 그냥 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의 위상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언팩, 3월 11일 국내 출시, 2027년 파운드리 점유율 20% 목표, 2029년 1.4나노 양산 목표. 삼성이 TSMC를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기를 뚫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퀄컴과 엔비디아가 왜 삼성으로 돌아오려는지, 그리고 미국 텍사스 공장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처음 쓴 삼성 스마트폰 뭐였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